치주염 없는 성인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윤 원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을 하고 그런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치과에 오셨을 때 많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가탄, 이가탄? 인사돌. 네. 치과에서 치료받자니 너무 무서운데 그런 걸로 어떻게 치주염이나 뭐 잇몸병 치료가 안 되나요? 보조제죠, 보조제. 네. 건강 보조제 먹는다고 나쁠 건 하나도 없죠. 비타민 먹고 잇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건 당연히 맞는데 그건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보조를 해주는 거죠. 기본적으로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하고 내가 잇몸을 좀 어느 정도 이제 병원에서 할 거 다 네. 해놓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는 그 약이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. 네. 치과 치료의 기본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. 깨끗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보조제를 복용을 하면 잇몸 자체는 좀 더 튼튼해질 수는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가끔은 마취를 하기 싫고 뭔가 병원에서 피나는 거 하기 싫으니까 그것만 먹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괜한 약을 먹는 거죠. 그럼 제 잇몸이 이런 보조제를 먹어서 해결이 될 정도인지 치료를 한 다음에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정도인지 환자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? 일단은 병원에 괜히 오지 않으시거든요. 이제 예방적으로 오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미루다 와요. 대부분은 병원에서 치료를 할 정도가 되면 증상이 있죠. 제일 흔한 증상은 양치할 때 피가 난다. 그러니까 이게 양치를 너무 많이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까져서 피나는 거 말고 잇몸이 지저분하거나 이게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치를 하면 약간 부어있는 걸 건드리면 피가 나거든요. 그래서 염증이 있으니까. 예, 만성 치주염이라고 하는데 네. 성인들은 다 누구나 조금씩 있어요.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이제 나중에는 그게 발현이 되면서 확 커지거든요. 고름도 생길 수 있고. 그래서 양치할 때 피나고 잇몸이 약간 붓는 것 같고 시린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시린 거는 그냥 잇몸이 아주 깨끗해도 치아가 이렇게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해서 칫솔질 너무 열심히 하거나 교합력이 너무 강한 치아에는 치아의 목 부분이 이렇게 깎여서 시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떼어주거나 약을 바르거나 이런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고 네. 붓고 피나고 씹을 때 아프고 그러면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죠. 그러면 병원에 오게 되면 잇몸병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궁금해요. 스케일링해서 깨끗하게 하는 치료를 먼저 하고 스케일링으로는 잇몸 상부밖에 못해요. 원칙적으로. 물론 조금씩은 들어가는데 네. 많이 들어가면 아플 거 아니에요. 마취를 필요한 부분에 하고 치주 소파술이라 그래요. 잇몸을 이렇게 칼로 째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기구가 조금 더 들어가는 데까지 이렇게 하는 거를 소파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치주 수술 그거는 이제 플래보피는 칼로 잇몸하고 뼈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. 좀 무서울 수 있는데 이미 분리가 돼 있어요. 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염증 때문에 약간 너풀너풀해요. 그래서 그 사이에 틈을 이렇게 좀 째서 잇몸을 이렇게 조금 제끼면 눈에 엄청 많이 보여요. 그래서 그걸 확 열고 팍팍팍 긁어내서 치아에서 막 이렇게 뿌둑뿌둑 소리가 날 때까지 염증 있는 거 다 네. 깨끗하게 하는 거죠.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도 엄청 많고 잇몸 아래쪽에 시커먼색이에요. 오래된 애들. 그러면 이제 걔네를 깨끗하게 하고 소독하고 뭐 엠도게인이나 이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이 내려간 부분은 이제 좀 재생을 도모하는 그런 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꼬매야 되는 거죠. 그거 하면 처음엔 좀 시립니다. 왜냐면 부어있던 잇몸들이 치아를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. 붓기 때문에 좀 덜 시린데 이게 붓기가 빠지면 잇몸이 조금 내려가요. 그래서 원장님 이거 잇몸 치료하기 전에는 뿌리가 다 덮여 맞아. 있었는데 잇몸 치료했더니 뿌리가 쑥 잇몸이 내려갔어요. 오히려 안 좋아졌다고. 원래부터 그랬던 거를 염증이 덮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네. 염증이 빠지니까 이제 원래 본연의 모습이 나타난 거고 그 상태에서 관리를 잘 해야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거죠. 네. 그런 잇몸병이 오래되면 그 네. 부위에 결국 이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잇몸병이 그렇죠. 심했던 부위는 임플란트를 하거나 이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뭐 그거는 별 네. 차이가 없나요? 대부분 임플란트 하는 분들은 잇몸병 때문에 빼는 거거든요. 충치 아니면 부러지거나 잇몸병인데 거의 한 50% 이상은 이제 잇몸병이죠. 네. 흔들리고 염증이 커서 이제 주변에 뼈가 녹아서 이제 치아를 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뼈 이식을 좀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왜냐면은 그냥 멀쩡한 치아를 부러져서 빼면 그 뺀 자리에 뼈는 되게 잘 차요. 발치와라고 하는데 치아를 뺀 자리가 치아를 딱 뿌리를 뺀 그 자리만 딱 남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사이는 항아리에 물 차는 것처럼 뼈가 굉장히 잘 차 올라옵니다. 한 서너 달 있으면 거의 100% 다 차요. 치주염 때문에 잇몸을 빼는 분들은 형태 자체가 예쁘지가 않아요. 왜냐면은 한쪽 벽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예를 들면 항아리인데 한쪽에 깨져 있는 거예요. 이만큼은 주저앉는 거죠. 그럼 임플란트를 가운데 심고 이제 그 주저앉은 형태를 복원을 해주고 이제 그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죠. 네. 그러면 그런 식으로 뭐 뼈 이식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임플란트를 잘 심었는데 네. 거기도 관리가 안 되면 치아에 잇몸병 생기듯이 또 생기기도 하나요?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해요. 치주염하고 똑같은 거예요. 치주염은 치아 주위염,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주위염. 임플란트는 그냥 쇳덩어리에
나사가 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치아처럼 그 잇몸에 붙어 있는 조직이 조금 다르게 네. 생겼어요. 그래서 사실은 양치하기 훨씬 더 까다로워요. 그러니까 치아 주변에는 결합 조직이 잘 붙어 있는데 포켓이 이제 어느 정도에서는 안 들어가지거든요. 만충해주는 부분이 있죠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근데 임플란트는 만약에 마음 먹고 기구로 쑥 찌르면 저기 내가 심어놓은 나사까지도 기구가 쑥 들어가요. 네. 그러니까 그만큼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포켓이 깊은 거죠. 양치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오셔도 실제로 이제 그 보철을 저는 많이 빼볼 거 아니에요. 뭐 빼서 보면 아주 많은 경우에서는 그 안에 냄새가 좀 나요. 뭔가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나요? 예, 그리고 플락도 있고 환자분들은 잇몸 위를 닦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머리가 있고 잇몸이 있고 나사가 있는 거거든요. 뼈 안에. 그 중간에 있는 그 안에는 균이 살아요. 그러니까 냄새가 좀 나죠. 그리고 음식물도 실제로 껴있는 분도 엄청 많고 빼보면 대부분 피해도 좀 나고 내 거만큼 좋은 건 없는 거죠. 아무리 임플란트가 좋다고 네. 해도 사실 내 치아를 이길 수는 없죠.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. 임플란트 주위염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도 치아 주위를 관리하는 거랑 같다고 네. 생각하면 될까요? 훨씬 더 까다로운 거죠. 치아는 이렇게만 닦아도 깨끗해지는 건데 이제 임플란트는 환자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잇몸 그 보철과 잇몸 틈까지 다 모든 걸 다 긁어낼 수는 없거든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.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정기 점검 가서 혹시 안쪽에 음식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자주 소독하고 그리고 워터픽이나 이런 거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. 치간 칫솔 이런 거는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. 네.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구조적으로 특히 어금니로 갈수록 전치부 소구치까지는 좀 덜한데 어금니는 이렇게 머리가 크잖아요. 최소한의 힘을 받을 수 있는 나사를 가운데 센터에 심기 때문에 네. 어금니는 원래 뿌리가 2-3개 되거든요. 뿌리가 3개면은 삼각대처럼 이렇게 하고 머리가 생기는 거니까 요 틈이 이제 별로 없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하방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네.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